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40번째 주제로 왔습니다. 의열투쟁과 1920년대 독립운동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큰 틀에서 보자면 1920년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쭉 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외 활동들과 국내 활동들이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920년대 우리는 어떤 활동을 했는가? 시점이 언제냐? 1920년대는 3.1운동 이후 시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20년대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국민대표회의라는 주제를 그 이전에 살펴봤었어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립을 하고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테마를 먼저 보겠습니다. 40번째 테마, 장군의 귀환. 어떤 장군님인지 한번 볼까요? 이런 장군님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엄청난 장군인데, 자, 태조 이성계 되어 있네요. 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성계, 고려 말에 무인이었었어요. 장군이었었어요. 이 이성계, 조선을 건국하면서 옷도 바꿔 입었네요. 태조 이성계, 조선 개국 초대 왕이죠. 자, 이성계 이렇게 만들었네요. 이 조선의 원래 왕이었었던 이성계는 그 이전에는 무인이었었구나. 장군이었었구나. 그죠? 이렇게 만들고 발전하는 조선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기도 했었던 뭐 풍속화 기봉도의 그림인데요. 지금 학생들이 훈장님 입고 뭐 하고 있습니까? 공부하고 있어요. 이것도 김홍도의 풍속화 조선 후기 그림인데요. 자, 보니까 지금 아버지랑 어머니 같아요. 열심히 자리짜기 하고 있거든요. 근데 뒤에서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조선이란 국가는 공부하는 학문과 학자의 국가예요. 원래는 무인 출신이었었던 이성계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조선이란 국가는 선비의 국가가 됐어요. 성리학이라는 성리학이라는 이 학문을 바탕으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일념하에 쭉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그랬을까?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아닌 것도 있었긴 한데 당시 우리가 먼저 주목했었던 건 뭐였었냐? 국제사회에서 호소해야겠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민족자계주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알리고 사람들 세력을 모으려고 했었던 거, 이해시키려고 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요. 파리 강화회의, 민족자계주의 원칙이 논의됐었던 거기에 우리 측 대표 김규식이 여기에 이제 파견이 됐었던 거예요. 예, 이런저런 활동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3.1운동 기미독립선언문을 발표하는 이런 것을 상상한 그림이거든요. 3.1운동의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민족대표 33인의 기미독립선언문. 그래, 우리는 조선시대 전통이 뭐냐? 학문, 글쟁이들, 서생. 선비의 문화였었네. 이런 방향으로 독립운동을 설정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잘 됐을까요? 일본은 칼 들고 있네요. 그치? 사무라이 문화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았었어요. 1910년대 아주 가혹하게 통치했었잖아요. 물론 20년대 바뀌긴 하나 기본적으로 일본이 우리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뭐 경청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또 식민지잖아요.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3.1운동 이후에 현타를 받는 거예요. 안 된다.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된다. 라는 노선이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독립군 만들자. 독립군이 이제 막 형성되고 발전하는 이런 모습들이 확인이 될 거거든요. 자, 여기 비행기가 있습니다. 2021년에 서해 상공에 비행기들, 전투기들이 막 날아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지 볼게요.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필승. 뭘까요? 홍범도 장군님이 오신대요. 홍범도 장군님이 오시는데 대한민국 공군이 모시겠다. 홍범도 장군님이 살아서 여기 타고 있는 건 아니겠죠? 유해 송환이 있었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홍범도의 유해가 국내로 송환됐어요.
그렇구나. 당시에 있었던 장군님 중에 하나였었구나. 독립군 세력의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는 모습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1920년대는요. 우리는 더 이상 서생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맞서서 싸우는 이런 독립군의 활동을 전개하겠다라는 중요한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독립군의 활약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다른 노선의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의열단이라는 의열투쟁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독립군이든 의열투쟁이든 기본적으로 일제와 관련한 사람들을 이제 처단하겠다, 싸우겠다라는 노선이긴 해요. 다만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군이라는 거는 독립군 조직 만들어서 이제 군대를 바탕으로 일제 군대를 격파하겠다라는 건데, 의열단은 이전에 여러분들 봤었던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이런 활동과 유사해요. 거물급 인사들을 제거하겠다. 예. 일제의 식민 착취하는 그런 인사들,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겠다라는 게 의열투쟁입니다. 3.1운동 이후에 이런 무장투쟁, 우리가 처단하자라는 이런 군사활동 유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필요성이 점점점 증대되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의열단이라는 조직을 만든 사람이 바로 김원봉이에요. 김원봉은요,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랭킹 1위예요. 뭐가 랭킹 1위냐? 일제가 현상금을 막 걸어요. 현상금을 거는데, 뭐 일제 기준이 뭐 독립운동가의 서열을 뭐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예, 현상금 2위가 김구, 1위가 김원봉이었었어요. 이 김원봉, 예, 일제가 엄청난 현상금, 오늘날로 치면 한 600억 원에 해당하는 이런 돈을 현상금으로 걸기도 하거든요. 잡히진 않아. 예. 이분이 이제 이런저런 활동하는데 의열단을 조직했었던 독립운동가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의열단이 뭔지부터 좀 이해를 해보자 말이죠. 사람들을 죽인다며요. 일제 관련된, 예, 그 거물급 인사들을 제거한다며요. 또는 그 인사들이 있거나 하는 식민 착취 기관들의 폭탄을 던지는 겁니다. 식민 착취 기관, 예를 들어서 경찰서 또는 총독부, 예, 이런 데들을 습격해서 폭탄 던져서 사람들을 제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일제 간부들을 제거하겠다. 그래요? 식민 통치 기관을 어떻게 하겠다? 파괴하겠다. 주요 요인들을 사살하겠다. 여러분 영화 암살 혹시 보셨다면, 예, 요것도 좀 이제 몇 년 돼 가는, 예, 좀 영화가 되고 있네요. 의열단의 활동을 모티브로 만든 거예요. 그죠? 폭탄 던지고서 이제 저격하고 이런 활동을 전개하는 게 의열단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 일제 관련된 사람들을 저격하고 식민 착취기관을 파괴하자. 근데 파괴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은 독립이잖아요. 제대로 정해야겠다. 뭘? 아무데나 폭탄 던지면 그냥 폭력 조직처럼 돼버릴 수 있잖아요. 아무나 죽이면은 그냥 무슨 깽단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히 정해야 돼요. 어떤 기관을 파괴할 건지, 누구를 살해할 건지, 그치? 이거를 제대로 정해놓지 않으면 그냥 깽단처럼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파괴 7가살, 파괴의 대상이 되는 기관, 그 다음에 살해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직책 인물들, 예, 이렇게 정해두는 겁니다. 그래도 좀 뭔가의 논리가 더 필요한 것 같아. 독립을 해야 되는데 기관을 파괴하고 암살하면은 독립이 될까? 논리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게 쌓이면은 민중들이 모여서 폭력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게 아이디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이 일제 착취 기관에다가 뭐 경찰서에다가 폭탄 던지고서 막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잡혀가지고. 이걸 보면은 우리 조선 민중들이 자극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아니 강도 일본이 왔는데 우리를 막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강도가 우리 집에 왔는데 강도랑 뭐 짝짝꿍 해가지고 뭐 얘기하고서 뭐 좀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할 거냐 이거지. 강도가 왔으면은 기본적으로 맞서 싸워야 된다. 우리 힘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강도를 쓰러뜨리면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먼저 해야 된다. 그 중에 한 명이 강도랑 먼저 싸워야 가족들이 달려든다. 이런 글이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이에요. 민중의 직접적인 혁명. 어떤 혁명이냐? 폭력혁명이에요. 파괴, 암살, 폭동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폭력적인 활동으로 일제 강도를 몰아낼 수 있다. 그래서 폭력의 그 본보기를 먼저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의열단의 활동,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이 글이 지침이 될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 하나 보자. 박지혁은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요. 김익상은 조선총독부, 그리고요.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석준은요. 동양척식주식회사라는 그 착취기관에 폭탄을 던지기도 해요. 이런 활동들이 의열단의 활동이에요.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름 정도 한번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의열단원으로서 폭탄을 던지고 이제 그 폭탄 던진 이후에 도망가겠죠. 일제경찰에게 잡혀서 돌아가시겠죠. 이런 활동들을 했었던 분들이에요. 의열단의 활동, 의열단원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구나.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은 정말 값지지만 의열단이라는 조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아까운 희생일 수 있잖아요. 정말 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의열단은 그렇게 맹세까지 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받고 했는데 이런 고급 인력, 그 다음에 정말 소중한 이 생명, 우리의 독립운동가 이렇게 한번 하고서 끝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희망은 있어. 뭐 이런 희생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의 불이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민중의 혁명 일으킨 다음에 폭력투쟁으로 우리가 다 조선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일제지배를 타도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당장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 의열단원들은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조선민중이 일치단결하여 폭력혁명을 막 일으키는 게 당장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걸로는 부족한가? 개별적인 의거 활동이에요. 지금 이게 개별적으로 한두 명 가가지고 폭탄 던지는 거예요. 이걸로는 당장 안 되겠다라고 약간의 현타를 또 느낀 거예요. 아닌가? 규모를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한두 명이 폭탄 던지는 걸로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10명, 100명이 폭탄 던지고 총 쏴야겠다. 이걸로 발전해요. 그게 뭐야? 독립군이잖아요. 군대잖아요. 그래. 개별적인 투쟁을 하다가 뭔가의 한계를 느끼고 군사조직으로 규모를 키워야겠다라는 노선으로 발전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조직적인 항일 무장투쟁, 즉 규모를 키우자예요. 군대를 만들자라는 걸로 발전해. 근데 바로 군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군사교육을 받아야 돼요. 당시 중국 정부가 만들었었던 황푸군관학교라는 게 있어요. 이 황푸군관학교에 김원봉을 비롯한 의열단원들이 입학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협조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중국과.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서 군사조직 만드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학교 자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조선혁명 간부학교라는 학교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독립군을 키워낼 겁니다. 그리고요, 민족혁명당이라는 조직을 만들 거예요. 통합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열단원들이 얼마 없었는데 이 조직의 규모를 키우는 거예요. 민족혁명당이라는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라는 군대를 나중에 만들 거예요. 그게 이제 30년대 얘기로 넘어갈 거거든요. 아무튼 1920년대 의열단 활동하고요. 학교 만드는 거 정도까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방향을 전환해야겠다. 어떻게? 조직 규모를 확대하고 군대 만들어야지. 라는 준비들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의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원봉이었습니다. 개별적인 다른 의거 활동을 보도록 할게요. 강우규라는 이분은요, 노인동맹단원,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당시에. 이 강우규라는 이분은 일제 당시에
사이토 총독이라는 1920년대 총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암살하고자 하는 시도를 합니다. 실패로 끝나게 되지만 아무튼 이분의 이런 활약도 있었다 정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독립군 활약 얘기와 관련한 거예요. 앞서 봤었던 김원봉이 독립군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얘기는 뒤에 나오고요. 김원봉이 의열단 활동할 때 다른 활동이 뭐가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보면은 홍범도 이분 얘기가 여기서 나오기도 할 겁니다. 자, 홍범도 이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이분은요, 의병으로 활약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에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기 전에 의병 세 가지를 봤었어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봤었거든요. 정미의병 때 의병장으로 활약하기도 했었던 평민 출신 의병장 중에 한 명이에요. 이분은요, 직업 중에 하나가 포수였었어요. 포수. 포수가 뭐예요? 포수? 지금 이런 직업은 대한민국엔 없는 것 같아요. 포수는 사냥꾼이에요. 산에서 들짐승 같은 거 잡아가지고 이제 활약하겠다, 이걸로 먹고 살겠다, 이 포수 출신 평민이었던 홍범도가 이제 의병으로 활약하는 거예요. 예. 내 장기를 살려가지고 이제 이 총 다루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겠다. 이분이 이제 홍범도였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이제 조직을 이제 확대시키면서 독립군 활동을 전개하게 될 겁니다. 자, 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라는 이 부대는요, 봉오동 전투라는 전투에서 활약할 건데요. 자, 봉오동 전투는요, 조금 있다가 뒤에서 언급될 건데, 이 봉오동 전투에서 홍범도 부대가 본격적인 활약을 전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김좌진이라는 이분이 있습니다. 자, 이 김좌진이라는 이분은요, 앞서 봤었던 대한광복회라는 단체에서 관련해서 활약하기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대한광복회라는 단체는 우리가 군대 만들어야지, 박상진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1910년대 대구에서 만들어진 조직이 있었죠. 군대 만들려고 준비할 때 그 만주 쪽에 군대 준비하던 이런 독립군으로 발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김좌진이라는 이 분이 북로군정서라는 군사를 지휘하게 될 겁니다. 청산리 전투에서 언급이 되기도 할 거예요. 하나씩 보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일제를 처음으로 격파했었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봉오동 전투라는 사건이에요. 자, 이 봉오동 전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볼게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어디 있냐면요, 북간도 쪽에 있어요. 만주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과 싸우려고 하는데 국외로 넘어간 거예요. 일본군과 싸우려고 하는데 일본군이 만주에 아직 없어. 그래서 어떡하냐? 국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국내로 들어와서 일본군을 공격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로 도망가요. 그럼 일본군이 막 쫓아오겠죠. 일본군이 쫓아오다 보니까 국경을 넘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 독립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마치 홍범도 포수 이거랑 같지 않습니까? 먹잇감을 계속 유인하는 거예요. 덫에까지. 그래가지고 일본이 오니까 격파한 겁니다. 이게 봉오동 전투예요. 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봉오동 전투라는 최초의 독립군의 승리가 나오게 됩니다. 일본군에게 얻은 최초의 승리예요. 이 봉오동 전투가 벌어지자 일제는 보복을 결심합니다. 이 독립군들, 이 조선인들이 만주 쪽에다가 이런 걸 만들었구나. 그래, 우리 일본군을 투입해야겠다. 일본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명분과 구실이 필요해요. 어쨌든 일본의 영토가 아니니까. 그래서 자작극을 하나 벌이게 되는데, 훈춘 사건이라는 자작극을 벌입니다. 훈춘 일대, 훈춘이라는 지역 일대에 일본 영사관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중국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해요. 그래서 일본을 공격하도록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일본이 돈을 써서 일본 자기들을 공격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중국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공격받았다. 경비병이 필요하다.
경비병, 군대를 파견할 구실을 자작극으로 만든 거예요. 예. 자기가 자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너네 나라에 군대 파병할게. 이렇게 간 게 당시의 훈춘 사건이에요. 목적은 우리 독립군을 이제 소탕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훈춘 사건은 구실로 하여 대규모 일본 군대가 투입이 되고요. 이 대규모 일본 군대들이 이제 우리 독립군과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김좌진의 북로군정서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그리고 기타 등등의 부대들이 연합하여 승리를 거두게 될 거예요. 이 승리에는요, 이제 당시 북간도 지역의 주민들도 막 도와주면서 독립군 활약과 관련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끔 이런 유언비어도 퍼뜨리기도 하고, 가서 이제 이 독립군들 식량도 전해주기도 하고, 예, 이런 눈물겨운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열세였었던 독립군이 일본군 1000명 이상을 사살하게 되는 이런 최대 규모의 승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백운평, 완루구, 어랑촌이라는 이 지역들에서 벌어진 승리들, 이 지역들은 넓게는 청산리 일대다라고 불리는 북간도 일대의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를 청산리 전투라고 하고요. 청산리 전투의 세부 전투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김좌진의 북로군 정서군,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이 연합해서 승리를 최대 규모로 거둔 거예요. 지금 독립군이 잘 나가고 있어요. 파죽지세로 계속 승리를 거두면서 독립군의 사기가 이제 절정에 달했겠죠. 이때 일제가 결심을 합니다. 제대로 보복해야겠다. 보복하려고 왔는데, 보복하려고 와가지고 붙었는데 일제가 패배했어요. 엄청난 피해를 겪었단 말이지. 안 되겠다. 한국인 마을을 습격해야겠다. 자, 1910년대 만주 일대에 많은 우리 교민들이 모여서 사는 조직들, 기반 지역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습격하는 거예요. 1920년 경신년 간도 참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경신참변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간도 참변은 북간도 일대의 우리 교민들 살고 있는 마을들을 일본이 습격하여 무차별로 학살한 사건이에요. 그래, 우리에게 보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도 일대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 간도 참변으로 우리가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제 큰 피해를 겪게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독립군 세력들은요, 다시금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안 되겠다. 방법이 없을까? 우리 기반이 지금 와해되고 있는 거예요. 독립군의 승리는요, 독립군뿐 아니라 우리 지역 당시 교민들도 같이 함께하면서 거둔 승리인데 그 기반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지역을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역을 이동하면서 이 독립군이 어느 지역까지 간 독립군이 있었냐, 바로 밀산부라고 불리는 만주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점점점 피신을 하기도 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뭘 결성하느냐,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거를 결성해요. 이 대한독립군단은요, 이전에 홍범도, 김좌진 등등의 부대들이 연합하기도 한 부대, 조직을 정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를 겪었으니까. 그래, 다시금 정비해서 이제 일본과 싸울 준비를 다시 하자. 만주 북쪽에서 이렇게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를 하는데, 이 시점에서 다른 곳으로 갈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와요. 바로 어디냐? 자유시라는 곳이에요. 자유시는 우리말로 의역을 한 거고요. 원래 여기 지명이 스보보든이라는 곳이에요. 스보보드니까 자유의 땅이다라는 러시아 말이거든요. 자유시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돼요. 왜 결정하냐? 러시아 넘어가면 우리가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 넘어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러시아 지역이 그런데 당시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자, 러시아 자유시로 우리가 넘어갔어요. 근데 당시 러시아는요, 적색군과 백색군이 내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자, 러시아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러시아 혁명이 벌어진 조금 다음이거든요.
여러분 앞에서 러시아 혁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러시아 혁명. 러시아 혁명은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는 혁명이에요. 자,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로 바뀐다. 그래?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는 혁명이 벌어져서 소련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져요. 소련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러시아 땅덩이를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커요. 러시아 혁명이 벌어졌다고 자, 이제부터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으로 바뀐다. 뿅!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 군부 내에서 갈등이 있어요. 그 혁명 지지파와 반대파들이 있어요. 그게 적세군과 백세군이에요. 어쨌든 러시아 내에서 군부 내의 갈등과 충돌이 있는데 당시 대한독립군, 우리 독립군 세력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적세군 쪽에 가담하는데 적세군이 우리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할 거예요. 야, 너희 한국의 독립군인지 보니까 대한독립군단? 야, 너희들 총 버려. 우리 쪽 합류해. 아니, 총은 버릴 수 없지. 안 되겠다. 이들은 우리에게 잠재적인 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러시아 적세군이 우리를 학살하는 거야. 이게 자유참변이에요. 우리가 재기를 위해서 러시아 자유시로 갔다가 봉변을 당한 거예요. 이 독립군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자유시 참변 이후에 독립군들이 겪는 모습에 대해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자유시 참변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좀 전에 봤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독립군들이 타격을 입었었죠. 피해를 받았었던 이 독립군들 및 만주에 있었던 여러 독립군 세력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조직을 새로이 정비를 해야겠다라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에는요, 여러 조직들, 정리된 여러 조직들이 만들어지게 되니 이를 우리가 삼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삼부냐? 세 가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자, 만주 일대의 지역별로 여러 조직들, 즉 세 가지를 만들게 되니 바로 이제 요게 삼부인데요. 자, 지금 이런 앞서 간도 참변 그리고 자유시 참변이라는 이러한 큰 시련을 겪었었던 독립군 세력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자, 참정신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이 세 가지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참정신, 여러분들도 참정신을 가지고 수험에 임해야 되겠지요. 삶에 정말 자세일 수 있겠습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만주 일대 지역별로 이렇게 세 가지 조직으로 독립군 세력들이 다시금 조직을 정비하게 된 거예요. 왜? 자유시 참변이 배경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립군이 조직을 이렇게 정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일제와 싸우려고 했는데 아하, 이 소식을 접했었던 일본. 자, 일본은요.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 쓰게 됩니다. 묘안을 짜내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거다. 독립군을 잡기 위해서는 다른 세력의 힘을 이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누가요? 일본이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만주는요. 중국의 관할 지역이긴 한데 관할이 아닌 것 같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주는 중국의 좀 변방 지방이거든요. 당시 중국 정부가 국내적으로 막 혼란을 겪고 있었을 때예요. 만주 일대는 중국의 군부 세력들이 사실상 반독립 세력으로 남아 있었던 시기 즈음이에요. 이때는요. 마치 우리나라 저 앞에 후삼국 때 뭐 호족 막 이런 것처럼 예, 이 시기가 중국의 군벌 세력들이 막 여기저기 난립하는 시기거든요. 당시 일제가 만주의 군부 세력과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독립군을 잡자 이거지. 아니 만주의 중국 군대들은 일제와 손을 잡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겁니다. 바로 독립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중국 군부 세력과 손을 잡고 만주 일대에 한국인 독립 세력, 독립군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잡아서 우리 일본에게 넘겨라, 돈 주겠다. 체포해서 우리에게 넘겨라 라는 협정을 중국과 중국의 군벌 세력과 일제가 협정을 체결한 거예요.
자, 당시 일본의 군관 미스야와 그 다음에 중국 장쩌린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협정을 맺은 이 협정이 바로 미스야 협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이 손을 잡고 우리를 잡겠다. 우리는 지금 만주에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부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금 활약을 하려고 했는데 일제가 미스야 협정으로 이제 우리를 도가내든 쥐 모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안 되겠는 거예요. 3부가 지역별로 요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3부를 조금 모아야 되겠다. 우리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통합된 조직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봤었던 3부를 통합하자. 자, 여러 개의 3부를 통합하자라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원래는 하나로 통합하는 게 이상적이겠으나 하나가 아닌 결과적으로는 세 개가 두 개의 조직으로 정리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3부 통합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3부가 그 전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있었죠.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세 개의 조직은 앞서 본 것처럼 요거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 참의부는요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로서도 활약했었던 부대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던 것을 통합하자라는 3부 통합운동이에요. 왜? 이유가 뭡니까? 미스야 협정 체결 때문에 우리가 위기에 몰렸다. 그래서 새로운 방향을 또한 찾아보게 됐으니 그게 3부 통합운동이다 라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만주 북쪽의 혁신의회와 남만주 일대의 국민부라는 요 두 가지 조직으로 개편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3부 통합운동이고요. 이게 1920년대에 걸치는 독립군의 활약의 결말이에요. 자, 결말이라 그랬죠. 그럼 어떤 이야기 서사가 있는 건데 자,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1920년대는요 3.1운동 이후 시기거든요. 이 3.1운동 이후 시기에 우리가 독립군을 만들자, 그래 우리가 일제와 싸우자라고 해서 여러 조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김주하진의 북로군 정서군 이런 것들 만들어집니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중심이 돼서 첫 승리를 거두게 되니 바로 봉오동 전투였습니다. 봉오동 전투를 계기로 일제가 만주의 독립군 소탕하기 위해서 일본 군을 투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봉오동 전투를 계기로 일제가 그래 만주의 독립군 소탕하기 위해서 우리 일본을 투입해야겠다 어떤 자작극을 벌이게 됐었는데 그게 바로 훈춘 사건이었었습니다. 훈춘 사건을 계기로 일제 군대가 만주로 많이 진출하게 되네요. 우리가 싸우자! 그래! 우리가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자, 그 전투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및 김좌진의 북로군 정서군 등이 연합했었던 바로 최대 승리, 독립군 최대의 승리인 청산리 전투 대첩 이렇게도 부르는 요 사건이었었죠. 그러자 일제가 보복했었네요. 만주의 한국인 마을들 습격하는 간도 참변이 벌어지게 됐었다. 자, 이런 참변이 벌어져서 우리가 큰 타격을 입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을 이동하여 밀산부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군사조직을 만들면서 새로 이 조직을 정비하는데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러시아 자유시로 이동했다가 이 러시아 적색군과 당시에 이제 충돌이 벌어지게 되는구나. 여기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내용이 뭐였었냐? 우리가 돌아와서 이제 3부 참정신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는 우리를 몰아놓기 위해서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3부 통합운동을 전개하게 돼서 혁신의회와 국민부를 만들었다. 이게요, 만주 독립군의
이야기예요. 요 다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요 뒤에 단원에서 소개가 돼요. 예, 1930년대 이 독립군은 과연 어떤 활약을 했을까? 자,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라는 사실, 예, 그리고 이 순서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1920년대 국외에서 있었던 여러 무장투쟁들, 예,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요 다음부터 나머지 내용들은요, 1920년대 국내의 활동들을 한번 정리했는데 결과적으로 주제다라고 한다면 민족유일당 운동과 신간회라는 단체가 중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 중심이 되는 내용 외에 중요한 내용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죠. 자, 우리가 일단 먼저 보려고 하는 게 이 사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회주의. 자,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인가요? 북한은 독재국가입니다, 그냥. 예. 사회주의 국가라고 뭐 북한이 이야기는 하고 있죠. 근데 원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회주의랑은 좀 달라요. 자, 사회주의는 무엇인지 간단히나마 이해는 하고 가셔야 됩니다. 한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사상이에요. 자, 이 사회주의는 노동자가 중심이 돼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게 기본 목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는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죠. 공장에서 왜 일하냐? 자본이 없기 때문에. 내 공장이 없어서 내가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으니 남의 자본에 고용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제 노동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거기 사장님들 있겠죠. 자본을 가지고 있는 공장 주인 또는 운영진들, 자본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뭐라고 보냐면요. 노동자들이 다수이고 노동자들이 평등한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 자본가 분들이, 돈 좀 있는 분들이 우리 노동자를 괴롭히고 착취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힘을 모아서 저 나쁜 자본가를 내려눕혀야 된다, 타도해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라는 게 사회주의의 목표입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노동자의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자본가를 타도해야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이 사회주의입니다. 자, 이 사회주의가 1920년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독립운동에도 큰 하나의 방향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주의가 널리 확산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이 사회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은 뭐라고 볼 수 있냐? 민족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민족주의는 우리 민족의 주체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예, 기존 독립운동의 연장선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독립이 중요하지. 사회주의와는 조금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민족의 개념에 자본가도 있고 노동자도 있어요. 그럼 민족주의는 자본가, 노동자 모두 다 우리 민족이잖아. 돈이 있건 없건 간에 다 우리는 한민족 아니겠어? 그럼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야지. 사회주의는 얘기합니다. 그거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이런 사탕 발린 말에 불과해. 자본가와 노동자는 나눠서 봐야 돼. 자본가는 타도하고 독립운동도 해야 돼 라는 조금 다른 견해를 보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봤을 때 민족주의는, 너희들은 말이야,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자본가들 편만 들고 있잖아. 솔직히 민족주의는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자본가 노동자 나눠가지고 과격한 얘기만 하고 있잖아 라면서 서로 좀 대립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1920년대 사회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 사실은 명백한 모습이다.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1920년대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순종이 서거합니다.
여러분 앞서 고종이 죽어서 3.1운동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봤었죠. 1910년대 말 1919년 고종의 죽음을 계기로 3.1운동이 벌어졌다. 그리고 한 7년 정도 지나서 순종이 죽게 됩니다. 자, 고종은 대한제국의 오랫동안 황제였었어요. 순종은 마지막 황제였었죠. 순종이 뭐 한 사람이지?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래요? 순종이 뭐 했지? 고종의 아들이고 마지막 황제인데? 예, 거기까지야.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이 뭐 했지? 그러면은 이거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인데 고종의 그 아들이었었는데 예, 별로 존재감이 없는 마지막 황제가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죽었어요. 그러니 고종이 죽었네 라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고종의 아들, 예,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고종이 죽은 게 떠오르니까 갑자기 태극기를 꺼내들고 싶어. 왜? 고종이 죽어서 3.1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순종이 죽으니까 고종이 죽을 때가 떠오르고 3.1운동이 떠오르는 거예요. 당연히 3.1운동을 다시금 재현하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요. 이런 3.1운동을 다시 한번 재현해보면 어떨까? 1920년대는요. 또 일제의 문화 통치로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는데 여전히 식민지 상태였었던 거죠. 여러 가지 차별적 요인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1926년 순종의 죽음을 계기로 하여 다시금 만세 시위를 일으키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게 누가 주도하게 되냐? 사회주의 세력이 이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 사회주의 세력이 이를 주도하는데 여기에 민족주의 계열도 일부 참여하게 돼요. 왜? 독립을 하자라는 것은 사회주의든 민족주의든 어찌됐건 공통된 목표 중에 하나였었어요. 민족주의 독립운동은 사회주의도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세력이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하여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 운동은요, 주도하는 세력이 다름 아닌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이 운동을 주도하게 되는데 1920년대 즉 3.1운동 이후로 넘어가면은 학생이라는 계층이 상당히 중요한 계층으로 부상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1920년대는요 3.1운동 이후 시기죠. 3.1운동 이후에 당시 일제는 문화 통치를 표방하면서 한국인들아, 우리 일제가 강압적으로 때리는 통치만 하지 않을게.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줄게. 문화적인 혜택을 줄게. 교육적인 혜택도 줄게. 학생이라는 이 계층이 사회의 주요한 계층으로 그래서 부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말이에요.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일본과 우리의 차별적 요인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 순종이 죽은 것을 계기로 하여 이들의 연합에 의하여 이제 만세 시위, 3.1운동 비슷한 거 해보자 라는 것을 일으키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60만세 운동입니다. 자, 이 60만세 운동은요, 이들이 야심차게 계획해서 만세 시위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아하, 이게 일제에 의해서 탄로가 나요.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은 널리 확산되지는 못합니다. 그 얘기가 이런 얘기들이에요. 대규모 만세 시위로 확산되지는 못합니다. 예, 3.1운동만큼의 파괴력은 없었던 거예요. 아, 그래, 60만세 운동은 그러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아니에요. 1920년대는 일제 무슨 통치라 그랬죠, 여러분들? 문화 통치라 그랬어요. 문화 통치는 문화적으로 조선인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라고 표방을 했지만 실상이 뭐였죠, 여러분들? 일제가 표방했었던 문화 통치의 실상은 친일파를 키워서 우리 민족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민족 분열 통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민족을 분열시키는 통치 방식을 일본이 막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항하면 됩니까? 우리 민족이 단결하면 돼. 단합하면 돼요. 분열하지 않으면 돼요. 자, 근데 분열할 수밖에 없는 판이 깔려버렸어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대립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단 말이지. 기본적으로 노선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회주의, 민족주의가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서로 만나본 거예요. 왜 친구 사이도 안 좋아? 또는 뭐 이성 간에 좀 별로야, 쟤는. 아,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둘이 우연찮게 나들이를 가게 된 거예요. 친구 한 4-5명 가기로 했는데 안 온 거야. 그 둘이 어쩌다 보니까 서먹서먹하게 아, 나 제 맘에 안 드는데. 아, 나 이 오빠 좀 별론데. 아, 그래. 어떡하지? 아이, 어차피 집에 가서 할 것도 없는데 나가서 나들이나 바람 쐬고 아유, 그냥 빨리 맘에 안 들어 빨리 들어가지 뭐. 해가지고 이제 눈 딱 감고 한번 만나봤어. 눈 딱 감고 나들이 한번 가봤어. 어머나 세상에 재밌네. 조금 매력이 있는 거야. 아, 내가 이 사람의 매력을 몰랐구나. 그 나들이 이게 60만세 운동. 그래서 우리는 힘을 모으자, 하나로 뭉치자라는 시작점이라는 사건이 되는 게 바로 60만세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이 연합하게 될 수 있는 계기예요. 본격적인 연합이라고 보다는 연합할 수 있는 시작점이에요. 만나보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 그럴 거면 이참에 한번 사귀어볼까? 이참에 한번 좀 더 만나서 좀 더 발전적인 관계로 가볼까? 라는 고민할 수 있겠죠.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농담하는 코드나 유머 코드 내 스타일인데 한번 더 만나볼까? 이러다가 사귀면 어떡해? 어떻게? 몰라, 또 사귈 수도 있는 거지. 민족유일당 운동입니다. 사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야, 이참에 사귀어보자. 이참에 우리가 하나가 되자. 분열하지 말고 연합하자. 민족의 유일한 당을 만들자.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연합을 꾀하는 운동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 일제의 민족 분열 통치. 여기에 우리가 대항하는 게 바로 민족 유일당 운동이에요. 1920년대 우리는 연합해야 돼요. 분열하면 안 돼요. 그죠? 이런 민족 유일당 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단계별로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민족의 유일한 당을 만들자, 사회주의, 민족주의 연합하자, 이런 운동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60만세 운동뿐 아니라 국외의 다른 여러 가지 사건 배경들이 민족 유일당 운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할게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우리 한번 사귀어볼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 사귀고 있어. 왜? 이제 봄 되면요, 여러분들 막 난리도 아니죠. 막 커플들 그치? 노래도 그렇고 막 벚꽃 막 이렇게 막 흐드러지고 그러면은 다 막 어디 가든 커플이야. 바닷가를 가도 커플, 산에 가도 커플, 도심지를 가도 커플, 영화관을 가도 커플, 그지? 다 사귀고 있어. 그러면 나도 좀 사귀어보고 싶어. 크리스마스 막 연휴 임박해. 그러면은 다 사귀고 있어. 세상에 나만 솔로 같아. 그러면 나도 좀 사귀어볼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사귀는 걸 추진한다. 우리는 사귀고 있다라는 이러한 국외의 움직임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게 됩니다. 국외에서 국외 민족운동가들이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우리 이쪽에서 연합해서 잘 지내고 있는데 너희들도 연합해서 잘 지내라 촉구할게. 너희들도 사귀었으면 좋겠어. 응?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그것도 인연 아니겠니? 유일당을 촉구하는 모임이에요. 둘이 사겨. 그 다음에 앞서 3부 통합운동이라는 주제가 있었죠. 참정신이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통합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나올 때예요. 야, 우리 사귀고 있는데 우리 사귀는 걸로 이렇게 막 얘기하고 너희들도 국내에서 좀 사귀는 게 좋지 않겠어? 배경이 되는 겁니다. 뭐요? 민족유일당 운동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민족유일당 운동은 누차 강조해드리지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움직임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 민족주의 계열 내부에서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 민족주의 계열 내부에서는요,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찾는 게 좀 현명한 게 아닐까? 라는 자치론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확산되는 시점이었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3.1운동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3.1운동이라는 사건은 굉장히 큰 반일 시위였었단 말이지. 일제대항에서 우리가 대규모 만세 시위를 일으켰었는데 근데 독립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 사이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는 실력이 부족한가 보다. 우리는 열심히 독립을 하려고 열심히 막 만세 시위도 하고 막 했는데 안 됐잖아. 공부 열심히 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 나 진짜 열심히 했어.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 공부 열심히 했어. 막 수능 공부 열심히 했어요. 또는 뭐 취업시장 공부 이런 것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준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어. 그러면 한동안 멘탈이 좀 나가요. 아, 나 안 되나 봐. 나 재수해야 되나 봐. 아, 나 또 취업 준비해야 되나 봐. 나 또 백수로 지내야 되나 봐. 이런 생각이 하다가 아유, 나는 뭐 늘 그렇지 뭐. 아유, 난 너무 바보 같아. 이런 자기 비하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실력이 없다. 아유, 우리 민족이 무슨 독립이냐. 일본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는 독립을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아. 야,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독립을 이루기가 어려우니까 일본이 보장해 주는 거 안에서 뭘 해보자. 일본 애들 비위 좀 잘 맞춰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좀 해보자. 우리는 독립을 달성하는 것은 그럴 능력은 없어. 다만 일제와 협조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자치권을 좀 얻어내고 확대하자. 때마침 일제가 문화 통치하고 있잖아. 우리 자치권 보장해 주는 거 이런 것들 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의 국민으로서 좀 뭔가 얻어내고 우리 한민족의 이익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자. 이게 자치론이에요. 자치론은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을 추구하지 말고 일본 안에서 살면서 그 안에서 자치권이라도 좀 얻어내자. 조금 뭐라도 좀 얻어내자. 일본과 너무 싸우려고 하지 말자. 이런 게 자치론이에요. 이 자치론은요, 뭔가 조금 그런가 싶기도 하면서도 좀 뭔가 껄쩍지근하기도 하면서도 좀 그렇죠. 예. 이 자치론이 일제 지배에 타협하자라는 거거든요. 타협하자라는 거는 일본이 우리 지배하는 거 인정하자, 받아들이자. 솔직히 일본이 우리보다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일본의 그 능력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일본 안에서 살자 이거야. 좀 이상한데요? 이상한 게 정상이야. 맞는 말 아닙니까? 그게 이상한 거야. 이 얘기가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요. 이게 친일파로 변질돼요. 변절 친일파예요. 타협적 민족주의라는 게 결국 일제 지배를 인정하자. 그래.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원래 인생이란 게 그런 겁니다. 다. 아유, 좀만 타협하면 되지 않나? 아유, 뭐 좀 뒷돈 조금 받고 다음부터 안 받으면 되지 않아? 그 시작이 여러분들의 자아를 망치는 거예요. 예. 내가 생각하는 철학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란 것은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관이라는 게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나중에 바꾸면 되지. 안 바뀌어요. 이게 우리나라 변절 친일파의 시작점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원래부터 친일파도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때 엄청난 친일파들이 막 등장해요. 이들이에요. 타협적 민족주의 자치론 계열들이에요. 예. 일제 지배를 인정하자. 그래. 인정하자. 일제가 우리보다 뛰어나다. 일제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몸 바치자. 예. 대일본 제국 천황폐하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고 여성들이여 위안부로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변절 친일파라고요. 이때 엄청난 친일파들이 등장한다. 이게 일본의 전략이었잖아요. 뭐요? 친일파 양성. 1920년대. 이거예요. 이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들이 이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민족주의 계열들 다 이런가? 아니에요. 야, 이거는 일본의 지배에 놀아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불리는 주장하는 세력들도 있었어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예요. 네, 일제에 타협할 수 없다. 우리의 독립을 추구해야 된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타협주의는 크게 대립할 수밖에 없겠죠. 둘 다 민족주의 계열이었었는데 여기서 타협주의라는 게 나온 거예요. 민족주의 입장에서는요. 쟤네들 어떡하면 좋니? 자치론이래. 친일파 될 거면서 이렇게 우리 민족의 독립은 점점 멀어질 건데 큰일이다. 답답하다. 이 민족주의는요. 사회주의랑 연합할 수 있는 배경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원래 대립이었었는데 근데 민족주의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져서 이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란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타협적 민족주의와 대립이고 사회주의는 역시 진짜 나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야, 쟤 별로지 않아?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별로야. 쟤 성격도 이상하고 지난번 보니까 얘가 막 좀 폭력적인 것도 있더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야, 우리 좀 통한다. 우리 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이런 거예요. 그죠? 이 둘이 이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만들어집니다. 사회주의도 1920년대 일제에게 탄압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치안유지법이라는 거 1920년대 있었죠. 이게 만들어지는데 치안유지법은요. 국가의 체제, 국채를 변혁하려는 시도 이에 대해서 탄압하겠다라는 일제강점기 때의 법입니다. 사회주의 혁명? 국가 체제를 변혁시키려고 해? 너희들 말이야 탄압이야. 독립운동가도 탄압이야. 사회주의가 봤을 때에는 일제는 나쁜 거예요. 근데 그들과 타협? 안 돼. 우리 얘 싫은데 우리도 얘 싫어. 야, 우리 같이 한번 연합해보자. 이렇게 분위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시작점이 60만세 운동이었던 거예요. 60만세 운동 때 사회주의, 민족주의 이 두 세력이 이제 힘을 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회주의 단체였었던 정우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정우회라는 단체가 민족주의와 손을 잡는 게 괜찮지 않겠어? 라는 제안을 해요. 이게 정우회 선언입니다. 우리 사회주의가 사회주의인 건 맞는데 민족주의가 우리 사회주의를 무너뜨리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색깔을 이상하게 만들지만 않는다면 이들과 연대하고 제휴하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거 아니겠니? 라는 정우회 선언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우회가 사회주의 활동을 방향을 밝히게 되는데 바로 민족주의와의 연대를 꾀한 겁니다. 물론 이 민족주의는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요. 타협적 민족주의는 배제예요, 다. 자, 이렇게 해서 선언, 제안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다 지금 뭐예요? 민족유일당 운동이에요. 민족의 유일한 당을 만들자라는 이런 운동이란 말이죠. 민족의 유일한 당을 만들자 선언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바로 신간회라는 단체입니다. 이게 바로 결과물이었었던 거예요. 뭐요?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이에요. 신간회. 그 배경들 과정을 본 거예요, 지금. 자, 이 신간회는요, 그러면 누가 연합한 겁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죠. 그리고 사회주의. 이 둘의 연합이에요. 예. 연합으로 만든 단체. 바로 신간회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민족 모두가 연합한 건가요? 아니야.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은 빼자. 너희들은 친일파야. 너희들은 기회주의자들이잖아.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들은 배제시킨 통합이 이게 바로 신간회고 민족유일당 운동입니다. 자, 이 신간회는요. 기회주의자들을 배격하자라고 강령에 집어넣어요. 바로 뭡니까? 타협적 민족주의. 이들은 배제시키자라고 이들을 기회주의로 본 거예요. 일제가 무자 통치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생해가지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잘못된 여론을 호도하는 이런 자치론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각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지 않은 세력들이 단결해야 됩니다. 이게 신간회의 기본 모토입니다.
자, 그러면 신간회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할 건데요.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예, 여기에 조사단을 파견해서 우리 민족의 당시에 피해받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대변 역할하는 단체로서 활약하기도 할 겁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신간회는요. 이름이 비슷했었던 이전의 신민회라는 단체와 다르게 공개단체로 활약합니다. 공개적으로 활약하면서 이런 각종 지회도 설치하고요. 각종 사건에 지원하는, 조사단을 파견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왜냐?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통치 시기 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이 뭔가의 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통제가 있을 뿐이죠. 자, 이 신간회는요.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연대에 의해서 여러 공개적인 활동을 하며 우리 민족과 관련한 사건들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좀 대규모로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간회와 쌍둥이 자매단체 역할하는 여성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근우회란 단체요. 자, 근우회라는 단체 역시 사회주의 민족주의 연대로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여성들의 권익을 보장하자라는 이런 운동 단체입니다. 자, 근우회라는 단체도 함께 활약을 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신간회가 벌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신간회는요. 해소될 거거든요. 해소가 된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 신간회 안 되겠다. 나중에 다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우리 일단 각자의 길을 가자.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예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럼 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유입니다. 이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요. 요 조금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긴 할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광주 지역의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벌인 거거든요. 엄청난 시위로 확산돼요, 이게. 3.1운동급으로 확산돼요. 예. 어마어마한 시위로 확산되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 20년대 말에 벌어집니다. 신간회가 이걸 딱 보고 가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어.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조사를 하면서 신간회가 딱 감을 잡아요. 어허, 이것 봐라. 3.1운동급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3.1운동을 넘을 수 있겠다. 여기서 잘하면 독립을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립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 사건을 키우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엄청난 시위로 확산시켜서 독립이 될지 몰라.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겠다. 민중대회요. 대규모 민중대회로 크게 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만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시다. 우리가 독립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신간회가 다른 데 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시다.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려고 했던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느낌이 쎄하죠? 이 민중대회가요. 요게 무산돼요. 일제의 사전 검거로 인해서 민중대회는 무산되게 됩니다. 민중대회가 무산돼 버렸어요. 왜? 일제가 이걸 알아챈 거예요. 그 다음에 신간회는 내부에서 엄청난 갈등이 벌어져요. 신간회 간부 상당수가 검거됐어요. 그러면서 신간회가 얘기합니다. 일제랑 이렇게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일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조직 무너지겠네. 일을 왜 키운 거야? 일제가 하는 거 좀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우리 조직도 좀 살지 않겠어? 자, 신간회는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연합이다 라고 봤었죠. 근데 이 민족주의 내부에서
일제지배에 타협하자라는 타협적인 움직임들이 나오는 거예요. 배제시켰었던 타협적 민족주의, 이들로 동조하는 세력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원래 타협적 민족주의는 배제시키려고 했었는데 얘들은 기회주의잖아 라고 했는데 쟤들 말이 맞는 것 같아. 일제랑 싸우려고 하니까 우리 조직 무너지잖아. 그러자 사회주의 내부에서는 민족주의 그럴 줄 알았어. 얘네랑은 못 놀겠다. 코민테른이라는 이 국제 사회주의 조직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에서 이야기를 해요. 민족주의랑 놀지 마. 걔들이랑 안 맞아. 생각해보니 또 안 맞는 것 같은 거, 조직 내에서도요.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얘들아, 민족주의 너희랑 못 놀겠다. 민족주의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렇다고 조직을 깨자려고 생각하면 어떡하냐. 안 돼. 안 돼. 니들하고는 안 돼. 사회주의가 떠나기 시작해요. 결과적으로 사회주의가 주도해서 신간에 깹시다. 우리 당분간 시간을 갖자. 이게 해소예요. 네. 사귀었어 둘이. 사귀었는데 100일 지나고 이렇게 막 1년 지날 때쯤 뭐 이렇게 좀 지나고 보니까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날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변했어? 아, 변한 게 아니라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남녀가 보통 갈등하지 않습니까? 잘 이겨내면 좋은 결말을 맞는 건데 이겨내지 못했나 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오빠, 우리 시간을 가져. 너 뭐라 그랬어? 시간을 갖자고? 시간을 갖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건 헤어지자는 거잖아. 아니, 시간을 갖는 게 맞는 것 같아. 나 갈게. 갔어요. 네. 해소됩니다. 다시 만날까요? 그러진 못해요. 사실상 완전한 해체예요. 일제가 해산시킨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분열해서 해소됐어요. 이게 신간회의 결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 보자 이거죠. 광주 학생 학일운동. 신간회 있었던 시기에서 벌어진 일로 우리가 봤었죠. 학생들이 주도했었던 어떤 사건, 만세시위였나 보다. 자, 이 사건은요, 이름에 보니까 광주라고 있습니다. 예, 전라도 쪽에 그 광주광역시 거기에요. 광주 일대 여기 근처에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일제강점기니까 한국인 학생뿐 아니라 일본인 학생도 있었습니다. 자, 일본인 학생도 있었고 한국인 학생도 있었는데요. 이 통학하는 길에요.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인 학생, 일본인 학생들이 같이 통학을 하겠죠. 자, 그런데 한 일본인 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하기 시작해요. 일본인 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한국인 남학생들 약간 울컥하겠죠. 아니 왜 일본 얘네들이 우리 여학생을 이렇게 막 괴롭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 옆에 있었던 사촌 동생, 네. 일본인 학생과 남학생과 충돌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학생들끼리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작점이에요. 일본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 간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싸움이 커지니까 경찰이 오기도 하겠죠. 당연히 누구 편을 들까요? 일본인 학생 편을 들겠죠. 일본인 학생이 잘못했는데 일본인 학생 편을 드는 거예요. 왜? 일제강점기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가장 학생들이 참을 수 없는 게 차별이에요. 아니 난 진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요? 아, 네가 사과 좀 해. 아니 잘못은 제가 했잖아요. 제가 나한테 먼저 사과해야죠. 너 안 되겠구나. 손바닥 대. 이러면 이제 학생들 이런 거예요. 예.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요. 학생들 간의 충돌이었었는데 일본 경찰이 당연히 일본인 학생만 편파적으로 하니까 한국인 학생들 폭발한 겁니다. 이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시작이에요. 이 광주 지역에서 학생들이 주도해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어른들에게도 확산되면서 엄청난 만세시로 점점 들불처럼 커지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게요. 검거자 탈환. 왜? 학생들이 차별 대우로서 잡혀갔잖아요. 처벌받았잖아 경찰한테. 우리 학생 힘으로 습격해서 탈환하자. 또
식민지 교육제도에 불만이 있었어요.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인데 이때가 일제가 3.1운동 이후에요 지금. 한국인들아 차별 없이 교육시켜줄게 했는데 실상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교육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일제가 차별 없이 한국인들에게 동일한 교육을 했다라고 표방을 했는데 실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교육을 해달라. 학생들이 얘기하겠죠. 그래요.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지금 3.1운동급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 단체가 바로 신간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었습니다.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민중대회 개최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실패했다 그랬죠. 그래서 신간회는 이걸 계기로 내부 분열이 점점점 심화되는 거예요. 그죠? 예. 어쨌든 이 광주학생운동은 3.1운동 이후에 일어난 최대 규모다. 예. 지금 만세 시위 세 가지를 봤어요. 이미 뭐 3.1운동, 60만 세 운동, 광주학생운동. 60만 세 운동 다음에 신간회 있고 신간회가 있었던 시기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있었죠. 자, 이렇게 1920년대의 여러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 사건들을 관통하는 국내, 지금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관통하는 이 조직이 바로 신간회라는 조직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60만 세 운동을 계기로 하여 민족유일당 운동이 벌어진다 이렇게 봤었고 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이 바로 신간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간회 활동하는 시기에 뭐가 있었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있었어요. 예. 자, 신간회가 이거를 확대시키려고 했었는데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걸 봤었고, 예, 요거를 뭐 자세하게 또 소개해드리진 않고 넘어갔었는데 신간회가 지원했었던 원산 총파업이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다음 단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 단은 이론 강의 조금 길었는데 여기까지요. 예, 여기까지 이론 강의 보고요. 자, 문제풀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